지금 식사 준비하시느라 찬장에서 참치캔이나 햄 통조림 꺼내셨습니까? 아니면 먹다 남아서 냉장고 구석에 넣어뒀던 캔 뚜껑을 열고 계신가요? 제발 지금 하던 동작 멈추시고 제 이야기 먼저 들어주세요. 그 캔, 오늘 여러분의 가족 식탁을 풍성하게 만드는 반찬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10년 뒤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뇌세포를 파괴하는 시한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아끼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조금 찌그러진 캔도 싸게 팔면 어차피 내용물은 똑같지 하고 장바구니에 담았고, 먹다 남은 통조림 국물도 아까워서 찌개에 탈탈 털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끼는 마음이 사실은 병원비 폭탄을 부르는 초대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의사 양반, 내가 평생 통조림 먹고 살았는데 멀쩡해. 유난 떨지 마,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이나 치매는 예고장을 보내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쌓여서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 노후를 가장 편안하게 즐겨야 할 그 순간에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통조림 몸에 나쁘니 먹지 말라는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던 통조림 속의 화학적 비밀, 그리고 의사들도 집에서 몰래 실천하는 독소는 빼고 영양만 챙기는 기적의 섭취법까지 낱낱이 공개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도 무심코 발암물질을 가족들의 입에 넣어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남은 30년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혹시 마트 진열대 앞에 서서 통조림을 고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은 가격표를 먼저 보시죠. 1+1 행사를 하거나 유통기한이 긴 제품을 보면 왠지 든든해서 카트에 담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의사 가운을 벗으면 저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생활인이니까요. 싸고 오래가고 맛있는 거,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만나며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올해 74 되신 박 선생님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분은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현장 소장님으로 일하셨던 분이라 체격도 좋고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큰소리 치시던 분이었습니다. 은퇴하시고 사모님과 두 분이 사시는데 사모님이 무릎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박 선생님 혼자 식사를 챙기셔야 했어요. 요리라곤 라면밖에 못 끓이시니까 마트에서 통조림을 박스째로 사다 놓으신 겁니다. 꽁치 통조림, 고등어 통조림, 장조림 캔, 깻잎 캔. 밥만 해서 반찬으로 드시면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게다가 박 선생님 생각엔 이게 영양도 좋은 거였어요. 생선도 있고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으니 골고루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박 선생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원장님, 통조림 그거 공장에서 멸균 다 해서 나오는 거라 방부제도 없고 깨끗한 거 아닙니까? 특히 꽁치 통조림 국물은 진국이라 김치찌개 끓일 때 다 넣으면 맛이 기가 막혀요. 그렇게 6개월을 드셨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양말을 신으면 발목에 자국이 깊게 패여서 없어지질 않더랍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밤에는 소변 보느라 잠을 설치시고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혈압은 170을 넘나들고 신장, 즉 콩팥 기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서 만성신부전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하셨던 분이 고작 6개월 만에 콩팥이 망가진 겁니다. 범인이 뭐였을까요?
바로 박 선생님이 진국이라 믿고 드셨던 그 통조림 국물들, 그리고 매일 밥 반찬으로 드셨던 짭짤한 캔 식품 속에 숨어 있는 나트륨과 인산염 폭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통조림, 인류가 만든 훌륭한 비상식량 맞습니다. 전쟁터에서, 산에서, 배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한 고마운 식품이죠. 하지만 비상식량을 주식처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드시더라도 어떻게 독을 빼고 먹느냐를 모르면 그건 음식이 아니라 독을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통조림의 위험한 진실 8가지와 그 해결책을 아주 상세하게 옆집 아저씨와 수다 떨듯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충격적이고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캔 자체의 비밀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드신 참치캔이나 옥수수 캔 안쪽을 손가락으로 쓱 문질러 보신 적 있으시죠? 아주 매끈하고 반짝거립니다. 우리는 그게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 같은 깨끗한 금속인 줄 압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금속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속 위에 얇게 펴 바른 플라스틱 막입니다. 공장에서는 이걸 에폭시 수지 코팅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가 프라이팬에 음식이 눌러붙지 말라고 테프론 코팅을 하는 것처럼 캔 안쪽에도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캔 안쪽에 플라스틱을 발라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조림 안에는 짭짤한 소금물, 시큼한 토마토 소스, 기름진 고기가 들어갑니다. 금속은 소금기나 산성 물질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네, 녹습니다. 부식되죠. 쇠 숟가락을 김치 국물에 담가두면 색이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캔이 녹슬지 말라고, 쇠 맛이 음식에 배지 말라고 안쪽에 코팅 옷을 입혀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식품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통조림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날씨 쌀쌀하다고 편의점에서 온장고에 들어있는 뜨끈한 캔 커피 꺼내 드시는 분들, 캠핑 가서 낭만 즐긴다고 캔 뚜껑 따서 모닥불 위에 올려 데워 드시는 분들, 집에서 찌개 끓이기 귀찮다고 참치캔 뚜껑만 따서 가스불 위에 바로 올리시는 분들, 이거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목숨 걸고 드시는 거예요. 이 에폭시 코팅 막은 고열에 아주 약합니다. 캔이 뜨거워지면 내부의 플라스틱 코팅이 녹아내리면서 비스페놀 A, 영어 약자로 BPA라고 부르는 환경 호르몬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이 BPA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무슨 짓을 할까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몸을 조절합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리고 혈당도 조절하고 체온도 조절하죠. 그런데 이 BPA란 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마치 자기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인 척 연기를 합니다. 가짜 열쇠가 진짜 열쇠인 척하고 우리 몸에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간 해독 능력도 좋고 신장도 쌩쌩해서 나쁜 게 들어오면 오줌으로 땀으로 빨리 배출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니어들은 어떤가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간도 지쳐 있고요. 배출되지 못한 환경 호르몬은 어디로 갈까요? 내 뱃살 지방세포, 내 장기, 그리고 내 뇌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게 쌓여서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 관련 암을 유발하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멀쩡하던 사람도 당뇨병에 걸리게 합니다. 심지어는 뇌 기능을 떨어뜨려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합니다. 나는 비스페놀 A 프리, BPA 프리 제품 사 먹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BPA 대신 BPS나 BPF 같은 대체 물질을 쓰는데 이것들도 100% 안전하다는 보장이 아직 없습니다. 화학 물질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하나입니다. 어떤 캔이든 절대 직접 가열하지 마세요. 따뜻하게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귀찮더라도 유리 그릇이나 냄비에 옮겨 담은 뒤에 데우셔야 합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키셔도 환경 호르몬의 공포에서 90%는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한국인의 소울푸드 참치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김치찌개에도 넣고 비빔밥에도 넣고 샌드위치도 해 먹고 참치캔 없으면 한국 사람들 밥상 차리기 힘들 정도죠. 그런데 참치캔 드실 때 뚜껑 따자마자 바로 숟가락으로 퍼서 드시는 분들 솔직히 99%일 겁니다. 배고픈데 언제 기다리냐? 뚜껑 따는 순간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어떻게 참냐 하시겠죠? 지금부터는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참치캔 뚜껑을 따고 딱 10분만 기다려 주세요. 아니, 5분이라도 좋습니다. 왜냐고요? 퓨란이라는 발암 가능 물질 때문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참치캔을 공장에서 만들 때 세균을 죽이기 위해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 살균을 합니다. 이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고열을 받으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자연스럽게 퓨란이라는 가스가 생겨납니다. 이 녀석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잠재적 발암 물질로 분류한 독성 물질입니다. 집에서 된장찌개 끓일 때도 퓨란이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찌개는 뚜껑 열고 보글보글 끓이니까 수증기랑 같이 퓨란이 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조림은 다릅니다. 공장에서 펄펄 끓여서 멸균하자마자 뚜껑을 꽉 닫아버리죠. 도망갈 곳 없는 퓨란 가스가 캔 안에 참치 살코기와 기름 사이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뚜껑을 따는 순간 이 녀석들이 아이고 이제 살았다 하고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기다려주지 않고 바로 입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퓨란 가스를 참치와 함께 들이마시게 되는 겁니다. 에이, 그거 조금 먹는다고 죽겠어?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쓰러지진 않죠. 하지만 우리 폐 건강 나이 들수록 약해지잖아요. 미세먼지 걱정은 그렇게 하시면서 굳이 발암 물질 가스를 내 코앞에서 호흡기로 들이마실 이유가 없습니다.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기다림입니다. 캔을 따서 식탁 위에 올려두세요. 그리고 다른 반찬 꺼내고 수저 놓고 물 따르고 하세요. 그 5분에서 10분 사이에 퓨란 가스는 공기 중으로 싹 날아갑니다. 만약 성격이 급해서 못 기다리겠다 싶으시면 그릇에 옮겨 담은 뒤 숟가락으로 희휘 저어주세요. 공기랑 닿는 면적을 넓혀주면 훨씬 빨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더. 참치 기름 드셔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요즘 비싼 참치는 올리브유 쓴다고 광고하죠. 물론 좋은 기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리시라고 권합니다. 이유는 칼로리 때문입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 숨만 쉬어도 살찐다고 하시죠?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참치캔 하나에 든 기름량이면 밥 반 공기 칼로리는 좋게 나옵니다. 굳이 그 기름을 다 드셔서 내장 비만을 키울 필요 없습니다. 체에 받쳐서 기름 쫙 빼고 차라리 집에 있는 좋은 들기름이나 참기름 한 방울 둘러 드시는 게 맛도 좋고 혈관에도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진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인산염의 공포입니다. 보통 통조림 하면 짠 거, 즉 나트륨,
소금만 걱정하시죠? 그런데 신장, 콩팥을 망가뜨리고 뼈를 녹이는 더 무서운 놈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산염입니다. 통조림, 햄, 소시지, 어묵, 그리고 각종 소스류의 식감을 탱글탱글하게 만들고 맛을 유지하기 위해 식품 첨가물로 인산염을 많이 씁니다. 이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이긴 합니다. 멸치나 우유 같은 자연 식품에도 들어있죠. 그런데 자연 식품에 들어있는 이는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40에서 60% 정도 배출해냅니다. 아주 똑똑하죠. 하지만 통조림에 들어가는 인공 첨가물 형태의 이는 다릅니다. 우리 몸이 거의 100% 흡수해버립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혈액 속에 인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빼내옵니다. 나이 들어서 골다공증 걱정되시죠? 멸치볶음 열심히 드시고 우유 챙겨 드시면 뭐 합니까? 통조림, 햄 자주 드셔서 인산염이 뼈 속 칼슘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데요. 뼈가 푸석푸석해지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신장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인산염은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콩팥이 인을 배출하지 못하면 뼈가 약해지는 건 물론이고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혈관석회화가 진행됩니다. 혈관이 돌처럼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햄이나 소시지, 통조림 드실 때 제발 그냥 굽지 마세요. 끓는 물에 1분만 데치세요. 인산염과 아질산나트륨 같은 첨가물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라 뜨거운 물에 잘 녹아 나옵니다. 귀찮으시면 커피포트에 물 끓여서 햄 위에 천천히 부어주기라도 하세요. 누런 기름기와 함께 첨가물이 씻겨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 1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뼈와 콩팥을 지킵니다. 네 번째,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과일 통조림 이야기입니다. 황도, 백도, 파인애플, 귤. 달달하고 부드러워서 치아 안 좋은 어르신들 간식으로 딱이죠. 소화 잘 되라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 이 과일 통조림은 독사과나 다름없습니다. 과일은 비타민도 있고 몸에 좋은 거 아냐? 하십니다. 맞습니다. 신선한 과일은 좋죠. 하지만 통조림 속 과일은 설탕물에 절인 과일입니다. 캔 뒷면 성분표 보신 적 있으세요? 정제수, 설탕, 액상과당 이런 게 써 있습니다. 과일이 상하지 않게 하려면 그리고 단맛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양의 설탕 시럽에 담가 놔야 하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그냥 사과나 배를 껍질째 깎아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섬유질이 설탕의 흡수를 방해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그런데 통조림 과일은 이미 설탕물에 푹 절여져서 섬유질 조직이 흐물흐물해진 상태입니다. 이걸 드시면 우리 몸의 액상과당이 고속도로 뚫린 것처럼 다이렉트로 꽂히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식후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그러면 췌장이 비명을 지르면서 인슐린을 뿜어내고 이게 반복되면 당뇨가 오거나 악화되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당뇨약 드시는 이 여사님이 계셨는데 밥은 현미밥 드시면서 간식으로 황도 통조림을 국물까지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안 떨어져서 한참을 고생했습니다. 과일 통조림 드실 때는요, 국물은 무조건 다 버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설탕물입니다. 그리고 과일 알맹이도 체에 받쳐서 물에 한번 헹구세요. 씻으면 맛없다 하시겠지만 이미 과일 깊숙이 단맛이 배어 있어서 겉을 씻어내도 충분히 달콤합니다. 오히려 뒷맛이 깔끔해서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인만 먹는다는 골뱅이와
꽁치 김치찌개의 함정입니다. 이거 술안주로 찌개용으로 정말 많이 드시죠? 골뱅이 통조림 뚜껑 따보시면 끈적끈적한 점액질 같은 국물이 가득하죠? 어떤 분들은 이게 진국이다, 골뱅이 엑기스다 하면서 소면에 비벼 드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끈적한 국물, 골뱅이에서 나온 육수도 일부 있겠지만 식감을 쫄깃하게 하려고 넣은 각종 첨가물 덩어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트륨 함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골뱅이 무침 양념도 짠데 통조림 국물까지 다 넣으면 하루 먹을 소금량을 한 끼에 다 드시는 꼴이 됩니다. 골뱅이는 꼭 체에 받쳐서 흐르는 찬물에 뽀득뽀득 씻어서 사용하세요. 그래도 양념 맛으로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꽁치나 고등어 통조림으로 김치찌개 끓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물 다 넣으면 감칠맛은 나겠지만 비린내 잡으려고 넣은 첨가물과 퓨란 그리고 과도한 나트륨을 같이 드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 선생님이 신장 망가진 주원인이 바로 이 국물이었습니다. 국물은 과감히 버리시고 쌀뜨물이나 멸치 육수를 사용해서 끓이세요. 그게 훨씬 깔끔하고 건강한 맛을 냅니다. 6번째, 마트 알뜰 코너의 유혹, 찌그러진 캔과 보툴리누스균의 공포입니다. 마트나 재래시장 가면 찌그러진 통조림 반값에 파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알뜰하신 어머님들, 내용물은 똑같은데 뭐 어때 하고 사오십니다. 이거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입니다. 캔이 찌그러졌다는 건 외부 충격을 받았다는 거고 눈엔 안 보이지만 안쪽 에폭시 코팅막이 깨졌을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러면 금속이 부식되면서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고요. 더 무서운 건 미세한 구멍, 피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생겨서 세균이 침투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보툴리누스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흙 속에 사는 균인데 이놈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자연계 최강의 독소입니다. 청산가리보다 수만 배 강력해요. 이 균은 공기가 없는 밀폐된 곳을 좋아합니다. 통조림 속이 딱이죠. 만약 찌그러진 틈으로 이 균이 들어갔다면 캔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독소를 뿜어냅니다. 이 독소를 먹게 되면 초기엔 그냥 체한 것 같고 메스껍습니다. 그러다 점점 눈꺼풀이 처지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이고 말을 어눌하게 하게 되고 나중엔 숨 쉬는 근육까지 마비돼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캔 뚜껑이 위로 볼록하게 솟아오른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100%입니다. 안에서 세균이 자라서 가스를 뿜어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건 아까운데 끓여 먹으면 죽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뚜껑도 따지 말고 바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셔야 합니다. 보툴리누스 독소 중에는 끓여도 잘 안 죽는 내열성 포자도 있습니다. 돈 몇천 원 아끼려다 응급실 실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냉장고 속에 시한폭탄, 남은 통조림 보관법입니다. 이건 제 환자분들 10명 중 9명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큰 통조림 따서 밥만 먹고 남은 건 캔째로 랩만 씌워서 혹은 뚜껑만 살짝 덮어서 냉장고에 넣으시죠? 여러분, 캔을 따는 순간 산화가 시작됩니다. 쉽게 말해 캔 내부가 녹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히 파인애플이나 토마토같이 신맛 나는 과일 통조림은 산성이 강해서 금속을 더 빨리 부식시킵니다. 며칠 뒤에 꺼내 드시면 쇠 맛 나는 과일을 드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뚜껑을 닫기 때문에 미세한 틈으로 냉장고 속 세균들이 야, 먹이 생겼다 하고 달려듭니다. 냉장고라고 해서 무균실이 아닙니다. 야채 칸에 흙 묻은 채소, 포장지 겉면 등에서 나온 식중독균,
곰팡이 포자가 득실거립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이소나 마트 가면 작은 유리 밀폐 용기 1,000원, 2,000원이면 삽니다. 통조림 사실 때 아예 이것도 같이 사세요. 그래서 캔을 따면 먹을 만큼 덜고 남은 건 무조건 그 유리 용기에 옮겨 담으세요. 국물은 버리고 건더기만 담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꼭 하셔야 할 것, 견출지나 마스킹 테이프에 개봉 날짜를 적어서 붙여두세요. 12월 24일 개봉, 이렇게요. 우리 나이 들면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게 언제 딴 건지 기억 안 나서 냄새 맡아보고 냄새 안 나네 하고 드시는데 식중독균은 냄새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 딱 적어놓고 3일 지났다? 과감하게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보내세요. 음식 아끼려다 병원비가 더 나옵니다. 마지막 8번째 진실, 통조림보다 100배 좋은 대안, 냉동식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냉동식품은 맛없고 영양가도 다 죽은 거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차라리 통조림을 사십니다.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보면 정반대입니다. 통조림은 멸균을 위해 고온에서 푹 익혀버리기 때문에 비타민 C 같은 열에 약한 영양소가 많이 파괴됩니다. 식감도 흐물흐물하죠. 반면에 요즘 나오는 냉동 채소나 냉동 과일, 블루베리, 딸기, 브로콜리 같은 것들은 제철에 수확하자마자 영하 40도 이하로 급속 동결시킵니다. 영양소가 도망갈 틈도 없이 꽉 잡아두는 거죠. 미국 조지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냉동 브로콜리나 완두콩의 비타민 함량이 수확한 지 며칠 지난 신선 채소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냉동식품에는 보존료나 소금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얼리는 것 자체가 보존법이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옥수수나 콩, 과일이 필요하실 땐 통조림 코너보다는 냉동식품 코너를 먼저 가보세요. 첨가물 걱정 없이 짜지 않게 영양가는 그대로 섭취하실 수 있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통조림 알고 보니 꽤 무서운 녀석들이었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황금 규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캔은 절대 불 위에 올리지 않는다. 냄비에 옮겨라. 둘째, 참치는 따고 10분 쉬고 햄과 골뱅이는 끓는 물에 씻는다. 셋째, 남은 건 유리병에 옮기고 3일 지나면 미련 없이 버린다. 어렵지 않으시죠? 아까 말씀드린 신장 나빠지셨던 박 선생님, 그 뒤로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신신당부해서 통조림 싹 끊게 하고 햄 드실 땐 꼭 데쳐 드시게 하고 국물 요리는 멸치 육수로 바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퇴원하셔서 신선한 나물 반찬 챙겨주시니까 3개월 뒤에 오셨는데 붓기가 싹 빠져서 딴 사람이 되어 오셨더라고요. 혈압도 많이 안정되셨고요. 원장님,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주방 찬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유통기한 지난 건 과감히 버리시고 찌그러진 캔도 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식탁에 햄 반찬이 올라온다면 가족들에게 한번 뽐내보세요. 이거 끓는 물에 데쳐서 나쁜 거 싹 뺀 거야. 안심하고 먹어. 하고요. 가족들이 우리 엄마 아빠 최고네 하고 엄지척 들어줄 겁니다. 건강은 한 방에 좋아지는 로또가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적금을 붓듯이 쌓이는 겁니다. 오늘 활력 연구소와 함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건강 적금 통장을 두둑하게 채워주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혼자 사시는 친구분들, 부모님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힘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통조림 말고도 평소에 궁금했던 식품이나 건강 상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식사 꼭 챙겨 드시고 무엇보다 활력 넘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활력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